자,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if랑 whether이 명사 접속사,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로 쓰이는 거부터 우리가 배우는데, 요거부터 배우는 이유가 이게 간접 의문문 만들 때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if나 whether를 갖다 쓰죠. 그때 필요해서 얘를 먼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if가 명사 접속사로 쓰일 때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거 맞아야 하냐? 이건 아니죠, 그죠? 얘는 부사 접속사로 쓰일 때 만약 뭐뭐 한다면이고, 명사 접속사 if는 whether이랑 뜻이 다 똑같아. 뭐뭐인지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부터 일단 구분해야 돼요. if가 명사 접속사로 쓰일 때,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에 쓰이는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이 아니야.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부사 접속사 만약 뭐뭐 한다면에 if가 쓰이면 if 주어 동사 컴마 진짜 주어 동사에서 여기가 이만큼이 다 뭐야? 부사 이렇게 되는 건데, 명사 접속사 if는 어떻게 쓰입니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if가 나와서 if 주어 동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걸로 쓰이는 거죠. 이해돼요? if 대신에 뭐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whether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목적어. 그러니까 if가 명사 접속사면 if절이 명사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때는 해석이 뭐뭐인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if절, whether절의 해석은 뭐뭐인지, 주어가 동사하는지, 그죠? 그 다음에 뭐 or not이 있으면 아닌지까지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or not이 있으면 아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if나 whether의 차이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혹시? 안 했을 수도 있어. 일단 이거 간단하게 할게요. 자, whether는, 그러니까 whether 저희 좀 그런 설명 하신 적 있고, 일단 whether 주어 동사, if 주어 동사 이렇게 명사 접속사 whether if가 whether는 그 다음고 if는 목적어만 맞아요. 했어? 그러면 그거 해야 되겠다. 자, whether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다 오지만 if는 목적어 자리에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whether she come, 자, 그녀가 올지, 그 다음에 is, 요게 이제 그러니까 잠깐만 잘못 썼네. 자, 이 whether 절 전체가 주어고요. come의 주어는 she죠, 그죠? 그래서 그녀가 올지, 그녀가 올지가 나에게는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써. 여기서 이제 주어, whether는 주어 자리에 나오는데, 여기 whether if로 바꾸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어 자리, 자, the question 주어고 is, whether 절 이하가 보어인데, 자, 여기도 if만 가능하다. 자, 근데 목적어 자리 있죠. I wonder 다음에 이 목적어 자리에는 whether 주어 동사도 되고 if 주어 동사도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게 가주어, 진주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if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야, 아마. 학교 선생님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네. 했어? 풀었어? 네. 오케이. 그럼 다 했나 오늘 할 거? 네. 집에 가서 숙제 해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그러니까 원래 if절이 주어 자리에는 원래 못 가는데, 근데 원래 if절이 여기 있었어. 근데 가주어 진주어로 쓸 때는 여기 뭐 if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수 있고, 자, 이건 왜 가능하냐? 사실 if 절이 맨 앞에 오면 부사 접속사 if랑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f로 시작하는 명사 접속사 if는 주어 자리에는 잘 안 써요. 쓰면 안 돼. 근데 가주어 진주 오면 헷갈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5월 낫이 붙는 거에도 차이가 있어요. 얘는 둘다 빼고 if는 그 뒤에 그 주어 동사 뒤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whether 주어 동사 or not 이것도 되고, 그죠? 고생했어. 자, 그다음에 whether or not 이렇게 붙여 쓰고서 뒤에 주어 동사도 이것도 되죠. 자, 근데 if는 어때요? 그거 주어 동사 다음에 나온 거면 돼. 자, if or not 이거는 되지만 if or not 주어 동사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얘는 맞아 틀려. 요거 첫 번째. 얘는 맞고 if or not 얘는 돼 안 돼? 안 되고 whether or not 돼 안 돼? 되고 whether or not 돼 안 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whether은 그러니까 whether이 다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죠? whether은 주목보 다 되고 whether은 or not을 뒤에 써도 오케이, whether이랑 바로 붙여 써도 오케이인데 if는 안 되는 애야.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왜 if 주어 동사 or not 그러니까 if는 or not을 뒤에다 붙여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만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붙이면 if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whether 투부정사는 되지만 if 투부정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와의 결합이 whether은 되지만 if는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투부정사 할지 말지 이 정도였던 의미가 되죠. 말지는 뭐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서 I'm considering whether to stay 하면 자, 여기 남을지 떠날지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 할지 정도의 해석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조건절 가정법 if와의 구별 이렇게 해서 조건절 가정법 if는 어쨌든 뭐야? 부사 접속사 if와의 구별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접속사. 조건절도 부사 접속사, 가정법도 어쨌든 부사 접속사 if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조건절이나 가정법에서 쓰이는 if는 뭐다? 부사 접속사다. 여기다 쓸 필요가 없었네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it is fine, we will play outside에서 자, 날씨가 좋다면 우리는 밖에서 놀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조건절로 쓰는 거예요. 현재, 미래 이렇게. 근데 자, 실현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 이건 실현 불가능하죠.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너한테 못 가는 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할 때는 가정법을 쓰는 거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조건절로 쓰는 건데 시제만 보면 돼요. 조건절은 현재 시제의 will, 가정법은 if 주어 과거동사 조동사의 과거 이렇게. 왜냐면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사실 내가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 이미 난 새가 아니야. 너한테 못 가. 그죠? 그래서 과거동사 과거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 가정법. 자, 요거랑 부사 접속사 요 부사 접속사 if랑 명사 접속사 if는 다르다. 얘네는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명사 접속사 if는 뭐뭐인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의문문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직접 의문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렇죠. 일단 동사 주어 도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의문문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간접 의문문은 보통 어떻게 돼 있어요? 보통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고, 그죠? 여기에 이제 뭔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통 뭐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의 간접 의문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가 바로 간접 의문문의 형태가 되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물음표가 없는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복수 정류장이 어디 있어? 해서 물음표 있으면 이게 직접 의문문이고, 간접 의문문은 나 버스 정류장 어딘지 모르겠어, 나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 이런 것들이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쓰인 거고, 이게 간접 의문문이에요.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이게 이제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간접 의문문 만드는 게 일단 문법적인 포인트죠. 간접 의문문을 만드는 거. 자,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의문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의문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간접 의문문 어떻게 만드냐면, 자, 일단 앞에 거는 그대로 쓰는 거죠. Do you know? 그죠? 앞에 거는 그대로 쓴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어떻게 된대요?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도치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 보면 where is the bus stop 했을 때 where는 의문사고 is가 동사고 얘가 주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간접 의문문 만들려면 어떻게 하래요? 의문사 있으면 의문사 쓰래. where 쓰고 주어가 먼저 나와야죠. the bus stop. 그 다음에 동사 is. 자, 물음표는 찍어 안 찍어? 자, 중요한 게, 자, 원래 여기 요즘 여기도 물음표 있고 여기도 물음표, 1번 물음표, 2번 물음표가 두 개 다 있어. 2번 물음표는 없어집니다. 근데 1번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얘가 1번 물음표가 있으면 여기 물음표가 1번 물음표가 찍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의문사, 주어, 동사의 이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잘 보면 문제 안 틀립니다.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에 주의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데, 여기는 봐봐, 의문사 있고 주어 여기 있고 동사 여기 있죠. 근데 밑에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who 주어고요, broke 동사고 또 window가 목적어야. 그러니까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의문사 쓰고 동사 쓰고. 그죠? 그대로 쭉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I want to know 앞에 건 그냥 쓴다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의문사 who 써주고 난 다음에 도치가 여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도치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그냥 broke the window. 자, 여기는 물음표 찍어 안 찍어? 안 찍어요, 그죠? 여기 거는 없어진다 그래서 여기 물음표 없으니까 그냥 여기 점, 온점 요거 갖다가 찍어주면 되죠. 그래서 자, 의문사의 위치는 항상 맨 앞이야. 절의 맨 앞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도치가 안 돼 있어. 그래서 그냥 요대로 가면 된다는 거죠. 의문사가 없는 경우가 왜 없지? 여기 이거부터 합시다. 의문사가 없는 경우. 아니, 그냥 일관성 있게 할까요? 자, 요거 봐봐, 요거. 자, 이때 자, 간접 의문문 말고 그 주절 있잖아요, 주절. 자, 주절의 동사가 believe, 생각하다, guess, 추측하다, imagine, 상상하다, suppose, 가정하다, think, 생각하다. 그러니까 다 생각하는 거랑 관련 있는 이 동사인 경우에는 자, 뭐가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해야 될까요? 그렇죠.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오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한번 합쳐보면, 자, do you think랑 why is he happy 요거 합치면 앞에 건 그냥 쓴다 그랬죠. do you think
그 다음에 의문사 y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 도치되어 있으니까 he is happy가 되죠. 그 다음에 물음표 찍어 안 찍어? 얘는 없어지지만 요건 남죠, 그죠? 그래서 요걸 찍어야 돼. 자, 포인트가 여기서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지금 주절의 동사가 think야.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뭘로 보내? 그렇죠. 이 y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why do you think he is happy?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나는 궁금해. 그가 학생인지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를 합치면 어떻게 되면 앞에 건 그냥 쓴다 그랬죠. I wonder. 자, 아까는 의문사가 무슨 역할을 해요? 접속사 역할을 해준 거야. 왜냐면 지금 여기 wonder도 동사, is도 동사잖아요. 그죠? 동사가 두 개면 반드시 하나의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의문사는 접속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가 있을 때는 접속사가 필요 없었지만 여기는 지금 접속사라는 게 없죠. 접속사도 없고 의문사도 없어. 접속사 역할을 해줄 의문사가 없어. 이때는 뭐를 써요? whether 또는 if를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I wonder whether he is a student. 그래서 이 ot은 중요하죠. 그죠? 물음표는 안 찍죠. 얘는 없어지니까. 그래서 자, 주어, 동사, 보어 이런 평서문 어순이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뭐를 써줘요? if나 whether를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 평서문 어순이 나와줘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1번, 2번, 3번, 4번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잠깐 멈추고 1번, 2번, 3번, 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은 몇 번 했어요? 5번. 그렇죠. 5번이고, 그렇죠. 얘는 조건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주어, 동사고 얘가 자동사죠. 그죠? 그래서 수영하러 갈 것이다. 만약 뭐뭐 한다면. 그래서 얘만 조건절이고 나머지는 뭐뭐인지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몇 번 골랐어요? 5번. 그렇죠. 이것도 5번이 정답이고요. 자, 주어고 동사고 얘가 사실 사형식이어서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간접 의문문 쓰인 거죠. 그래서 의문사, 주어, 아니 의문사가 아니죠. whether, 주어, 동사 이렇게 어순 나와야 되고, 자, 그죠? 그리고 요거 하나만 좀 볼게요. 여기에 if가 조건절일 때는 여기 위를 쓰지 않죠. 그죠? if가 조건절일 때는 미래의 일이더라도 현재 시제로 나타내지 여기다 will be 이렇게 쓰지 않죠. 그죠? 근데 if가 명사 접속사일 때는 미래의 일이면 will 씁니다. 그죠? 조건절 부사 접속사일 때 안 쓰는 거지 명사 접속사일 때는 미래의 일이면 will을 쓴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I'm afraid 대시야 whether이야? 대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감정 형용사 다음에 대시 나오거나 뭐 투부정사가 나오면 감정의 원인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절 때문에 걱정스럽다. 그래서 여기는 대시 나오고요. 그다음에 do you know 다음에 whether이 나오고 여기 주어고 동사가 되죠. 벌스 스탑 벌스 스탑스 스탑이 동사가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 멈추지. 그래서 주어 동사가 맞고 자, what은 나오게 되면은 뒤에 문장이 일단 불완전해야 돼요. 주어가 없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whether이 정답이 돼요. 여기서 버스가 멈추는지 너는 아냐 정도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if예요. whether이요? whether 이렇게 돼야죠. 그렇지. 보어니까 whether은 되지만 if는 안 되고 if는 어디에만 된다? 그렇지. 목적어에만 된다. 그거까지 물어보는 어떤 문장이었다. 그래서 얘도 5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번에 어색한 건 어디? 띵크니까 옷이 앞으로. 그렇지. what이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what do you think he has in his hand?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고쳐야 돼요? I don't know when the museum closes. 그죠? 여기 얘가 일반 동사라 지금 여기 더즈를 쓰면 이게 도치가 된 거죠. 그죠? 그런데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사, 주어, 동사인데 여기 더 단수니까 일단 s는 붙여줘야죠. 그죠? 요거까지 해줘야 돼요. s 붙이는 것까지. 자, 3번은 어때요? I wonder. 여기 if가 들어. 그쵸. if가 들어가야 돼. If your group can finish the project. 그래서 도치도 안 돼. 그렇죠. can도 뒤로 가야 된다. 그죠? 오케이. 다음에 5번은 I wonder if Mr. Brown is my homework teacher. 그쵸. 여기 I wonder 다음에 if나 whether 들어가야 되고 is도 Miss Brown. 여기로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쳐서 다시 써주면 돼요. I wonder if Miss Brown is 에서 쭉 써주면 되고 여기 마지막에 물음표는 없이 온점으로 끝나야죠. 여기 거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맞으면 뭐 이해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문법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일단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혹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거 얘기했어? 안 했어? 보통 안 하거든요.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보통 이 다음에 한번 갖고 봅시다. 그래서 거기 있으면 진짜 했으면 있겠네. 프린트 없이 할 내용은 아니니까. 자, 일단 오늘은 세 가지를 좀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일 때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는 투부정사가 명사 꾸밀 때 뒤에서 꾸민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자, 나는 기회를 얻었다고. 이게 찬스가 명사고 북극광을 볼 기회 이렇게 뒤에서 꾸민다는 거죠. 여기도 자, please bring me interesting book 사형식이죠. 나에게 재미있는 책을. 자, 근데 어떤 책이에요? to read 읽을 책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는 게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없는데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나 대명사가 투부정사에 이어지는 전치사의 목적어일 경우에는 투부정사 뒤에 뭐를 써야 된다?
전치사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 자동사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투부정사인 경우에 사실 전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뭔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 경우를 한번 보면 자, 요 경우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여기 전치사가 들어가는 게 맞냐 틀리냐. 여기처럼 그냥 북극강을 볼 기회. 이렇게 목적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 뭐 전치사 들어가는 거를 안 따져도 상관이 없는데, 물론 따져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문법 문제로는 그렇게는 안 나와. 근데 여기처럼, 자, to read 다음에 동사 뒤에 여기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들이 이제 문법 문제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자, 여기 지금 어쨌든 선행사가 아니고 꾸밈을 받는 게 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그냥 무조건 갖다 놓고, 무조건 을을로 해석을 해서 해석이 자연스러우면 전치사는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도 책을 읽다. 그죠? 책을 읽다. 자연스러워. 그죠? 책을 읽다. 자연스러우면 전치사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처럼, 자, 만약에 with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다가 pen을 쓰는 거죠. 그러면 pen을 뒤에다 갖다 놓고 여기다 무조건 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pen을 글 쓰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pen을 with 가지고 글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with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치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몇 개만 한번 써봅시다. 밑에다. 자, 만약에 house to live 하면 살 집 하면 한글로 괜찮아 보여. 그죠? 살 집 하면 한글로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다 갖다 놓고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자 해서 house를 뒤에다 갖다 놓고 집을 살다 대한데, 그죠? 집에 사는 거기 때문에 전치사 in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뭐 친구들이야. friends. 자, to play. 자, 놀 친구. 이거 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근데 친구를 놀다. 돼야인데? 그렇죠. 친구와 노는 거니까 with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뭐 bed 침대야. 자, to sleep. 침대를 잠자다. 돼안돼요? 안 돼요. 침대 위에서 자는 거니까 on을 써야 되죠. 그죠? 자, 그다음에 a pen to write. 자, 펜을 글 쓰다. 돼안돼요? 안 돼요. 펜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with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페이퍼야. 종이. to write.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종이 위에다 글을 쓰니까 우리는 paper to write on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친구인데 to talk. 여기는 뭐 to도 되고 with도 되죠. 그죠? 친구와 이야기하는 거죠.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명사 꾸밀 때 뒤에서 꾸민다. 두 번째는 전치사. 투부정사가 명사 꾸밀 때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 써야 되는 경우 있다. 세 번째는 자,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 someone, anyone, no one, everyone, somebody, anybody, nobody, everybody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정대명사. 자, 이런 부정대명사는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 뒤에서 꾸며 뒤에서 꾸며요. 자, special something 이렇게 하지 않고 something special. 자, else anything 이렇게 하지 않고 anything else 이렇게 한단 말이야. 부정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 그런데 부정대명사도 명사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꾸미면 뒤에서 꾸미겠죠. 그러면 만약에 자, 여기 뭐 something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건 안 써도 돼요. 형용사도 꾸미고 투부정사도 동시에 꾸미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때 어순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맨날 문법 문제로 나와. 뭐부터 쓸까요? 그렇죠. 형용사부터 쓰고 그다음에 투부정사의 어순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너는 자, 차가운 마실 것이 좀 있니? 할 때 anything 형용사 투부정사 이렇게 어순이 중요하다. 자, 요게 이제 형용사적 용법은 다예요. 문제로 나오는 건. 그래서 거기 한번 1번, 2번, 3번, 4번까지 풀어보면 되겠다. 그죠? 한번 풀어봅시다. 잠깐 멈추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 1번. 여기 프렌드고 친구와 노는 거죠. 그죠? 그래서 with 들어가야 되고. 자, 여기는 형용사적 용법이죠. something to eat이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자, 1번은 자, went는 고죠. 자, 고 뒤에는 다 뭐다? 부사라 그랬어요.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그 뒤에는 다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법 문제에서는. 그래서 부사적 용법. 자, 여기는 decide 동사고. 그치? 목적어니까 명사. 그 다음에 plan이 동사죠. 그럼 얘는 목적어니까 명사. 자, 4번은 그죠? 이렇게 꾸미죠. 요즘에 볼 영화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비동사 뒤에 보어니까 그죠? 명사가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3번은 여기 4번이죠. 부정대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어순. 그 다음에 5번은 여기 보면 things. 그렇죠. 여기는 to doing 하면 안 되죠. to do things가 돼야 되고. 그렇죠. 여기 to나 with.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4번, 5번. 자, 그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55분. 5분만 쉬었다가 본문 하겠습니다.